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행복은 뜬구름 잡는 컨셉이 아니에요. 또 행복은 되게 있어 보이고 뭐 힘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행복은 아주 가볍고 라이트하고 끼끼덕거리고 등등 하는 것인데 이걸 너무 거창하게 포장을 하고 뭐 삶의 의미 이게 행복과 관련은 있지만 그것과 행복은 좀 달라요. 자, 그럼 이제 행복 심리학의 대가이자 대한민국 행복연구의 최고 권위자 서홍국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너무 거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서은국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뭐냐면 절 늘 그런 반응을 받아요. 행복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이 첫인상은 참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무슨 어떤 행복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책을 쓴 게 아니라 어쩌다가 지금 방금 소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어쩌면 그 당시에는 아주 새로운 토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어쩌다 그게 반평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행복이 이런 학계에서 작은 어떤 소집단의 그룹이 연구하던 토픽이 언젠가부터 많은 일반인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일반인들에게 많은 매체를 통해 가지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일반인들에게 전해지는 행복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학계에서 확고하게 알고 있는 어떤 결론들과의 어떤 갭이 사실은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좀 하게 되었어요. 같이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림 이런 것들을 한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잠시 책가방에 집어넣고 백지 상태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뇌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뇌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선 뇌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뇌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각자 자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과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임은 분명한데 우리는 아주 특이한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이 쓸데없이 목요일 날 저녁에 이 강당에 앉아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 학자들은 인류가 지구에 약 600만 년 정도 존재했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던 호모사피엔스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당연시하고 있지만 철저히 문명인의 삶을 살아요. 병원에서 태어나서 학교 가고 카톡 보내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러고 강의 듣고 이러잖아요. 이런 문명인의 삶을 살았던 호모사피엔스는 한마디로 없었다고 봐야 돼요. 이 600만 년의 시간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시간을 1년으로 압축을 하면 그럼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호모사피엔스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문명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을까? 놀랍게도 1년 중에 2시간을 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12월 31일 그것도 저녁 10시 7분 정도까지는 우리 이렇게 시계 차고 안경 끼고 다닌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서의 관심사는 뭘까요? 강남 집값? No. 수능 시험? No. 아주 초단순하죠. 뭘까요? 죽지 않기? 생존이죠. 또 하나는 뭘까요? 재생산이에요.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모든 생명체가 디자인이 된 큰 주제예요. 근데 이 재생산의 문제가 인간의 경우는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우리 물고기처럼 몇 초 만에 재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재생산이라고 하는 문제는 나의 유전자를 가진 애가 성장을 해서 다시 유전자를 재물림해 줄 때까지 얘가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기간, 사실 대단한 에너지도 필요하고 소모적인 어떤 투자인 것이죠. 근데 이 대주제가 아까 뇌는 뭐라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소리를 키는 악기다 이랬는데 이 뇌에는 무엇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느냐?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된 일종의 소프트웨어예요.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랬을 때 우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우리 뇌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일말에 관심이 없어요. 네가 무진장 불행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생존과 재생산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 용의가 100% 있는 것이 우리 뇌예요. 그래서 행복한 것이 쉽지가 않아요. 계속 행복한 건 병이에요. 이 뇌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문제를 위해서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미끼로 사용해요. 네가 저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럴 때는 요런 행동을 해야 되고 해서 그때 달콤하게 사탕을 주는 것처럼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경험이 쾌감이에요. 쾌감을 복잡하게 우리가 레이블링을 붙여서 모아서 보자기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보따리를 풀으면 결국은 쾌가 핵심인데 행복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방, 이성의 방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 방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에서 뭔가를 승부를 내야 된다고 행복에 대해서도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자기계발서 이런 책들은 무슨 권고를 합니까? 생각을 바꿔라. 긍정적으로 어떤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봐라. 이게 뭐예요? 태도나 이런 걸 바꾸라고 하죠. 이런 거를 600권을 읽어도 행복에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이유는 행복은 이 방에 있어요. 나도 모르는. 근데 요는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의지로 통제하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행복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는 진짜로 어디 어떤 실제 하는 물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행복은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죠? 없어요.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어떤 누구네 집에 서랍이 있을 것 같아. 없어요. 어저께 행복 만나신 분? 없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실체한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통적인 속성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행복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에게 당신의 행복이 뭐예요? 물어보면 10명이면 10명 다른 대답을 해요. 배고픈 사람은 갈비탕이야. 배고파 죽겠어. 외로운 싱글들은 뭐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 그러면 갈비탕이 행복이에요? 남자친구가 행복이에요? 이게 애매한 게 둘 다 아니에요. 근데 둘 다 관련은 있어. 무슨 소리냐면 이 갈비탕과 남자친구의 공통점은 뭘까요? 행복의 본질인 좋다라는 이런 플레저를 유발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어요. 배고플 때는 갈비탕을 먹으면 어때요? 오우, 너무 좋아. 행복해. 그러나 갈비탕이 진짜 행복인가요? 그렇진 않죠. 왜 그러냐? 갈비탕을 3그릇 먹은 사람의 갈비탕은 행복이 아니라 음식 고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쾌감을, 플레저를 주기도 하지만 안 줄 때도 있어요. 포인트는 행복의 본질은 갈비탕도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좋다라는 느낌이에요. 이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좋다라는 느낌과 이 좋다라고 하는 느낌을 유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일종의 스위치. 근데 우리는 이 스위치와 행복을 혼돈해서 자꾸 생각을 해요. 돈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죠. 돈이 즐거움을 줄 수도 있지만 돈 때문에 망할 때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행복은 본질이 즐겁다, 좋다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플레저라고 하는 경험이에요. 우리가 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뉴스는 뭐냐면 한국은 이 정도 잘 사는데 왜 우리는 행복 수준이 좀 낮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 저는 바로 이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행복의 본질은 내가 느끼는 즐거움의 합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굉장히 어떤 유교적이고
수직적인 권위적인 사회에서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야. 일본, 싱가포르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느냐. 행복은 내가 즐거운 게 다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야, 이 철딱선이 없는 녀석. 인생에 중요한 거는 네가 얼마나 즐거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인생에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너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냐가 중요해. 그것을 계속 듣게 되면 살면서 내가 선택을 뭘 할 때마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 싶은 것과 나한테 큰 즐거움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걸 가지면 와우 하겠는데?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계속 오른쪽 것들을 수집을 해요. 그냥 뭐 있어 보이려고, 인스타에 올리려고. 그래서 그게 잘 되면 50이 되면 명함이 그럴듯해. 잘 풀리면.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한국인의 딜레마는 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행복하진 않을까? 이런 자문을 하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사필귀정이에요. 왜냐하면 행복은 사회적 성공, 출세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빈번하게 가득한 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제끼고 우리는 오늘부터 행복을 추구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성공, 사회적,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에서 생각하는 특정 이미지, 이런 대학을 나와서 이런 자리를 잡는 것, 이런 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이퀄 해피니스라는 약간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전혀 이퀄이 아니에요. 그게 행복감을 줄 때도 있지만 전혀 안 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걸 다 제끼고 오늘부터 행복을 위해서 전진을 합시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건 아니고 그건 개인의 선택이죠. 근데 착각을 해서는 안 돼. 성공하면 해피하다? 이건 약간 별개의 이슈야. 근데 나는 불행하더라도 나는 뭐 있어 보이는 삶을 살겠어. fine. 알아야 되는 거는 해피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공산이 크다는 거. 근데 만약에 나는 그런 것도 좋지만 나는 그걸 살아보니까는 행복이 되게 내 인생이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한다면 그 대목에서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해피니스가 높은 사회가 이런 점에서 우리랑 굉장히 차이 나요. 우리가 볼 때 그 쓸데가 없는 걸 왜 하니? 재미있어서. 우리가 보기엔 야, 이 철딱선이 없는 것. 그러나 그 철딱선이 없는 생각들이 대세인 사회가 행복감이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결론을 낼까 고민하다가 했던 얘기를 그냥 반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언제 행복한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게 행복의 단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장면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 꼽으라면 저는 오늘 했던 얘기와도 일치하는 얘기고 당연히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 좋은 사람이랑 밥 먹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 뇌를 흥분시키는 것이 없는데 꽤 틀린 말도 아니에요. 세상을 다 가져도 이런 경험이 없이 맨날 육성 호텔에서 맨날 컵라면 먹는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별거는 없어도 친구들이랑 맨날 컵라면 먹는 인생이 사실 훨씬 해피하거든요. 여기서 키워드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아무나 먹지 말고 피해야 되는 사람들은 피하세요. 가령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급적이면 의무 방어전만 하시고 또 회사에서 뭔가 잘 보이고 나중에 뭐 덕을 보기 위해서 이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인데 이런 것에 빈번한 경험이 사실은 크게 얘기하면 행복의 어떤 본질에 상당히 근접하는 어떤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눈치를 주시는데 마치겠습니다.